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TV 기독일보에서 전해드리는 늘 건강하게 진행의 김금자입니다. 무더운 여름 한복판에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지요? 네. 오늘도 우리들의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 자녀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저스 사이나이 병원의 전은영 닥터 선생님 모셨는데요. 우리 함께 좀 환영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전도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직도 덥네요. 그렇죠. 네, 쉽지가 않아요. 아직 한복판에 있죠. 네. 또 오늘 또 더움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또 일하러 가셔야 되는데 또 네. 잠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늘 감사하죠. 네. 오늘은 선생님 우리 발달 장애에 대해서 나누기로 했잖아요. 근데 요즘 보니까 우리 자랄 때랑 달리 발달 장애우 아이들 굉장히 많이 뜨이고 그래서 임신했거나 또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진짜 쉽지 않아요. 네. 제가 여기 프로그램에 나와서 계속 하는 얘기가 네. 육아는 쉽지 않다. 맞아요. 네. 저도 제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 아들이 14개월 네. 제 아들이 있는데, 아직 걷지를 못해요. 아. 네, 제가, 다른 이제 제 그 친구 나이 또래 애기들은 많이 걷는 친구가 있는데 왜 내 아들은 아직 못 걸을까 그런 조바심이 있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비교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이를 키우니까 좀 더 절감하겠어요. 네, 너무나. 네, 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렇게 아이 키우는 엄마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제를 다뤘지만 가장 많이 늘어나는 추세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네. 대로 이제 신체로 대한 발달 장애가 있고 네. 뭐 언어, 뭐 사회적 행동 그런 네. 여러 가지 요소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네. 제가 이제 저희 소아과 이제 메디컬 스턴트 아니면 레전트 친구들이 저랑 같이 로테이션 올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스토리 같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이들 발달은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발까지 네. 간다는 이제 헤드 컨트롤, 이제 네. 머리가 컨트롤 되는 게 주로 이제 아이가 이제 엎어서 한 45도 이렇게 주위를 이렇게 왼쪽 오른쪽 보고 그게 한 정도 2개월 정도부터 고개를 시작하는 가누는 건가요? 네, 가누는 게 한 2개월 정도 시작돼요. 네. 그래서 이제 3, 4개월 때서부터 이제 고개에서 이제 어깨랑 이제 몸통으로 이제 가서 허리, 예. 네, 허리 가서 이제 위에서 뒤로 이제 뒤집는 거. 네, 뒤집는 4개월 때 보통 뒤집죠. 네, 뒤집고 뒤에서 이제 뒤에서 앞으로 오고 뭐 그런 네. 게 이제 4개월에서 5개월까지 네. 그렇게 되고 이제 몸통으로 해서 네. 허리로 가는 거는 이제 6개월에서 7개월. 그래서 허리 꼿꼿하게 서고. 네, 그래서 혼자서 앉을 수 있는 아. 그 시기가 한 6개월에서 7개월 사이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허리에서 무릎으로 가면은 이게 무릎이 한 10개월, 이게 9개월, 10개월 생각하면 그때서부터 이제 아기가 기기 시작하고,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배우는 거는 이제 한 13개월, 12개월, 13개월까지는 이제 아이가 주로 이제 걸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맞아요. 네. 그렇게 스토리를 하고 있어요. 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오래됐지만 좀 아이 키운 지는 오래됐고 이제 그 아이가 자라서 네. 또 손녀를 안겨뒀기 때문에 최근에 네. 이제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네, 너무 생생하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그 만약에 헤드 컨트롤이 이제 원래 2개월 때 그렇게 돼야 됐는데 4개월까지도 제 친구가 그러니까 헤드 컨트롤이 안 된다. 네. 그럼 그때 걱정돼야 되는 게 있고 첫 번째 단계. 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아이가 9개월이 넘었는데도 이제 혼자서 앉지 못한다. 그리고 세 번째, 두 번째. 네, 체크포인트가 네. 18개월 이상인데도 네, 네. 아이가 혼자서 걷지 못한다. 네, 그때 이제 그 세 번째 체크포인트가 세 가지 체크포인트가 저희 소아과에서 이제 좀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관점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후 2개월부터 그렇게 이제 좀 체크 포인트 3가지를 중요시 여겨서 네. 좀 더 이렇게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그러면 이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발달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조금 늦게 걷는다 해서 걱정이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발달 과정을 통해서 엄마들도 알게 되고 또 병원을 찾아서 또 문의를 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애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자라고 있는지 아니면 혹시 어떤 발달 장애가 있는지 이제 엄마들이 체크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네. 기준이 있어서. 네. 그러면 뭐든 이제 그 발달 장애, 뭐 언어 장애, 뭐 행동 여러 가지 장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그 힘든 장애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잖아요. 자폐 스펙트럼. 그거에 대한 의견이 되게 분분하던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그것도 쉽지 않은 네. 다이그노스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소아과에서는 아이가 태어날 때서부터 2살까지 주로 이제 Well Child Check라고 해서 정기 네. 검진을 9번 9번. 정도 하고 네네. 있어요. 네네. 이제 그걸 이제 백신 같이 맞으면서 이제 이 아이가 여기까지 디벨롭먼트 됐구나. 이제 부모님이랑 네네. 같이 체크 포인트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네네. 자폐 스펙트럼 스크리닝을 저희는 맨 처음에 18개월 때 먼저 네, 18 그러니까 생후가 18개월, 18개월, 네, 18개월서부터 하고 그리고 또 24개월에 한 번 더 이제 하고.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시간을 드는 동안 애들이 이 행동을 하지 않으면 어쨌든 그 18개월 때 가장 자폐 스펙트럼에 대한 검사가 확실하다는 거죠. 네, 24개월까지. 그러니까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요새 이제 드라마를 보셨듯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스펙트럼에서도 이제 일상생활이 다 이제 가능하고 뭐 뛰어날 수도 있고 그런 친구들도 스펙트럼에 갈 수 있고 그렇죠. 어떤 친구는 진짜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온 세상에 갇혀 있는 그런 환자들도 많이 있고요. 네. 스펙트럼이 참 다양한 것 네, 같아요. 네. 그러니까 18개월 전에서도 네. 그 증상을 잘 또렷하게 나타나는 아이들은 더 일찍 스크리닝을 하고 그래서 아무 때나 자기가 좀 우리 아이가 좀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 맞지 않는 것 같다. 늦다. 네, 늦다 생각하면은 아무래도 제일 중요한 게 소아과 선생님들이랑 아니면 아무 선생님들이랑 좀 먼저 상담해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소아과를 찾는 많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마다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렇게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는 뭔가 좀 다르게 나타날 것 같거든요. 부모들은 잘 모르잖아요. 얘가 좀 늦거나 얘가 좀 더디다 생각을 하지만 선생님은 선생님이니까 얘는 뭔가 다르다. 얘는 자폐 스펙트럼 좀 갖고 있는 것 같다라는 기준이나 증상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나타날 때 그거를 좀 파악하시나요? 그러니까 우선 많이 걱정하시는 게 신호 반응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도 원래는 이제 저희 소아과 기준으로서는 12개월까지는 자기 이름을 부르면은 이제 이런 호명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반응이 없는 경우에 많이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고 그리고 이제 큰 loud noise 그러니까 큰 소리 그런 거에 대한 반응 그러니까 놀라지도 않고 네 그러니까 놀라는 것보다 좀 귀를 커버해갖고 이렇게 네 막든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센시티브한 그런 환자들이 많고 아니면은 환자들 중에서 이제 이런 토이 같은 걸 혹시 이제 자동차 토이 자동차 같은 게 있잖아요. 이렇게 굴러가는 자동차인데 그 굴러가는 자동차를 뒤집어서 바퀴만 이렇게 하든지. 그런 것도 증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상들이 좀 힘든 게, 그러니까 그냥 노멀 육아 증상, 그러니까 디벨롭먼트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상황이 또 이제 자폐 스펙트럼 증상일 수도 있어서, 그래서 18개월 전에 다이그노스 하는 게 조금 저희 소아과 의사로서는 조금은 힘들어요. 그래도 좀 더 깊이 나아가자면, 이제 언어에 대한 거, 그러니까 소셜 반응, 특히 이제 아이가 또 이제
뭐 스페셜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갖다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엄마 나 이거 같이 놀아줘. 그런 게 좀 그 부족하거나 혼자 논다는 거죠? 네, 혼자 이제 세상에 갇혀 있는 음. 그런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그러니까 이런 소셜 인터랙션, 그러니까 사람이랑 사람 사이의 반응이 조금 더 덜 있다? 그러면은 네, 좀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오세요. 네. 우리는 보통 아이들 키우면 애가 좀 늦고 뭐 큰 소리 나면 너무 여자애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해서 막 싫어하거든요. 근데 네. 이제 그 정도가 아니고 귀를 막아버린다든가 아예 차단하는 거. 네. 애들 창의성 있게 바퀴만 갖고 놀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잠깐이면 괜찮아. 지속적으로 그렇게 나타날 때 위험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지속적으로 뭔가 이렇게 일관성 있게 한 가지 집중하는 거. 네. 바꾸지 않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걷을 때도 네. 토워킹이라고 네, 네, 애들 일반으로 보통 걷지 그래요. 않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자기 발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걷는 친구들도 있고. 그건 처음에 애들이 걸음마 배울 때 좀 저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노멀 디벨롭먼트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할 수도 어티즘 있고. 스펙트럼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스펙트럼이란 게 참 애매모호한 게 맞아요. 네, 요새 이제 제가 읽기로는 그러니까 44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자폐 네, 그런 네. 다이그노스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니까 여러 가지 스펙트럼에 들어가는 환자들이 더 많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폐라는 단어와 그 자폐라는 다이그노스 그 컨디션이 좀 더 많이 생겨가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여러 가지 그 기준, 그런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아이들, 그럴 때 이제 부모들이 굉장히 염려가 되잖아요. 그 선생님께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네, 저희는 이제 그 CDC, 그러니까 미국 기관지에서 이제 좀 퍼블리케이션한 네.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미국 보건국인가 네, 그렇죠? 네. 건강국. 네. 그것도 있고 이제 저희 이제 그 스크리닝 퀘스천 그런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거를 체크리스트를 해서 좀 그러니까 걱정이 된다 그런 걸 생각이 있으면은 맨 먼저는 그 근처에 있는 리저널 센터에서 네. 하는 프로그램을 이제 추천하고요. 네. 그 프로그램에서는 이제 Early Head Start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0세서부터 3살까지 네. 여러 가지 이제 서포트를 주는데요. 아.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넣으신 다음에 그 리퍼럴 테라피가 시작할 때까지 45일이 45일 네, 걸려요? 45일 안에 그 플랜이랑 그런 거를 다 해줘야 되는 게 아. 그 정부 의무거든요. 네네. 네. 그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3살 이후 때는 네. 이제 일반 학교에서 이제 해주는 스페셜 에듀케이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를 네, 추천하고 있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아이들 따로 이렇게 스페셜하게 좀 해주니까 애들이 네. 정상 취급할 왜 너는 왜 못해? 막 이런 게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특히 자폐 이런 성향이 좀 더 걱정되시면 네. 이제 디벨로먼트 이제 스페셜리스트 소아과 이제 정신적으로 이렇게 다루어주시는 스페셜리스트들이 계신데요. 소아 정신 건강국 이런 거 있는가요? 네, 네네. 그런 게 있는데 네. 그런 것도 리퍼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왜냐하면 그분들은 진짜 어포인먼트 받기가 여기서는 한 거의 뭐 몇 개월씩 걸리니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칠든스 호스피털 거의 뭐 1년 한 몇 개월, 6개월 이상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일찍 시작해 주시는 게 저는 좀 더 낫다고 권장드려요. 지금 그 얘기 듣고 보니까 보통 네. 6개월에서 1년이면 그만큼 그런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정말 걱정이 돼요. 그래서 요즘 네. 임신했거나 지금 어린 자녀 이렇게 키우는 부모들이 걱정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이게 유전적인 것도 있는 건지 환경적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유전적인 게 없잖아 있는 게 네. 만약에 이제 첫 아이가 자폐이면은 둘째 아이가 자폐일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제일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너무 그 걱정 안에서 계속 사시는 그거보다 것보다 빨리 그냥 의뢰해서 근처에 검사받고. 네, 다 말씀을 해주시네요. 제 마음속에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옆에 기도로서 많이 서포트 받으시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스펙트럼 있는 환자들이 저희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이랑 같이 네트워크 하시고 그리고 네 많이 생각해 보시고 먼저 다 의뢰하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제일 일찍 테라피는 일찍 시작할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일찍 발견하고, 그러니까 너무 내 애는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 민감하게 빨리 선생님과 의논해서 네. 검사받고 또 이런 기관에 또 의뢰해서 정확하게 받는 거 굉장히 네. 중요한 것 같고요.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솔직히 미국이란 나라가 참 좋은 것 같고 안심이 돼요. 아이들 키우기가. 미국이 그렇잖아요. 노약자, 여성, 어린이, 특히 이런 장애우에 대한 정부 지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이제 1:1 그 장애우 사역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지원이 많아서 엄마가 또 부모가 관심만 많다면 아이들에서 정말 나는 이런 애 너무 힘들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귀한 생명이니까 하고 정말 열심히 관심 갖고 서포트하다 보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래도 복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나라는 잘 모르겠지만. 다행히 여기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받을 네. 수 있는 리소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더 많이 편안하게 네. 모든 거 좀 편안하진 않지만 그렇죠. 그래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네, 잘 돼 있어요. 있어서.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아이들이 부모가 이제 관심으로 정부 지원이 많으니까 학교를 다니거나 또 개인 교사를 또 붙일 수 있고 또 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아이만 좋아하면.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어떤 거에 좀 희망을 갖고 애들도 집에만 가두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서포트할 수 있는 게 부모고 또 정부가 도와주니까 그렇게까지 이렇게 장애에 대해서 힘들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이런 이제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신의학 그 소아과 정신의학과라든가 소아과 또 발달 클리닉 이런 데서 이제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시작되면 좀 어떤 치료가 있을지 좀 궁금해요. 네. 그것도 이제 자폐 스펙트럼에 네. 따라서 보고 있거든요. 이제 언어만 좀 발달이 덜 됐다 그러면은 언어 이제 테라피, 스피치 테라피라는 그런 서포트 받고 만약에 생활 이런 지탱하는 그게 좀 힘들다 그러면은 어큐페이셔널 테라피도 받을 수 있고 네. 자폐 스펙트럼 중에 그러니까 제대로 걷거나 뭐 그런 거에 대한 신체 발달이 있을 수 있으면은 피지컬 테라피를 공유하고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이제 Applied Behavioral Analysis라고 ABA 테라피가 있거든요. 그거는 네네. 이제 그 스피치나 occupational 테라피 그 안에 속하는 건데 네네. 그 테라피를 이제 일찍서부터 하면은 좀 더 자폐 스펙트럼에 좀 더 승산이 있다? 그렇게 네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서 아이들을 키우기가 그나마 좀 낫다, 안심이 된다 이렇게 듣고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정부 기관에서 보조해 주는 게 많고 열심히만 하면 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또 행동 치료, 뭐 언어 치료, 그다음에 직업도 다닐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보니까 있는 것 같아서 좋고요. 애들이 좀 심한 경우는 약물 치료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공격성이라든가 좀 심한 그런 행동을 좀 줄이기 위해서 또 약도 먹고. 네, 그 약들도 이제 처방을 받는 친구들도 꽤 있는데요. 네. 중에서 제일 이제 좀 봐야 되는 게 네. 약물 치료 중에서 이제 자기 아이가 아직도 이제 그러니까 웨이트 네네. 그 몸의 체중. 네, 몸 체중. 체중이 잘 이제 리커버리가 네. 잘 되는지 네. 그거를 좀 많이 지켜봐야 돼요. 지켜봐요. 그 아. 약물을 쓰게 되면은 네, 살이 좀 아이들- 빠지나 보죠? 그럴 아무래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잘 자고, 네네. 잘 먹고, 어떻게 네네. 잘 크는지 그런 거를 좀 많이 보고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중에 이렇게 주위에 보니까 뭐 다운 증후군도 있고 자폐도 있고 또 어려서 또 잘못돼서 인지 능력이 지금 40살인데 9살, 8살 되는 경우도 있고 1살 된 다운 증후군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또 부모가 언제까지 살아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20살 넘어서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직업 뭔가를 배우는 거, 빵기술을 배우든
뭐 그런 경우까지 가면 너무 럭키한 케이스고 네. 계속 이제 부모가 눈을 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미국이라는 곳이 이렇게 그 아이를 또 끝까지 서포트 할 수 있는 옆에 누군가가 좀 그룹홈도 있고 막 이렇게 서포트 할 수 있는 선생들이 또 따라다닐 수 있어서 너무 또 안심이 돼요. 그런 네. 점에서. 네. 그런 점을 보면은 제일 좀 부모나 아이가 좀 힘들어하는 시기가 네. 이제 거의 이제 21살, 22살 맞아요. 그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학교 그런 거는 좀 다 끝나는데 맞아요. 그거를 이제 더 지탱하는 이런 시스템, 뭐 빵기스나 그런 거 할 수 있는 아이들이면 좋긴 하지만 그런 것도 많죠, 못하면 없죠. 네, 그러면 집에서 계속 있고 그런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네. 네,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보면 그 리저널 센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또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도 네. 선생님들 그룹으로 이렇게 또 레슨 받을 수 있고 막 이런 게 있는 것 같으니까 아무튼 부모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리저널 센터나 또 이런 여러 가지 또 정부 기관을 이용해서 아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이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지 좀 고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마지막으로 발달 장애를 걱정하시는 부모님들에게 어떤 조언 해주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조언보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속에 갖지 말고 우리는 아이는 괜찮겠지 그러다가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고민되시는 거면 이제 바깥으로 이렇게 자기 고민을 좀 네. 많이 그러니까 안에 쌓아두시지 말고 말씀하시는 게 공유하라는 얘기죠. 네, 네, 특히 네. 저희 이제 소아과 아니면은 그런 옆에 있는 그룹들한테 좀 공유해 주시면은 같이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자료를 찾아보고 이러니까 그러더라고. 우리 아이가 조금 느리다고 뭐 모두 발달 장애가 아니다. 하지만 다르다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라.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빠른 발견과 꾸준한 지원, 조기 치료가 아이들의 삶의 질을 바꾼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빠른 발견, 또 신속한 그런 또 후속 조치 이런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마지막 그런 선생님 말씀에 너무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제까지 선생님 좀 4번이나 나와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바쁜 또 직장 생활, 또 그 병원 일이 또 굉장히 요즘 말로 빡세다고 들었는데 또 오후에 또 오늘 밤샘 근무도 하셔야 될 텐데 네. 오늘 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혹시라도 또 선생님 모시게 되면 나눠보고 싶은 주제가 있으실까요? 제가 또 생각해 본 주제가 있긴 한데요. 네. 저희가 이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청소년 우울증 네. 그리고 약물 복용 네. 그리고 자살 시도 그런 거를 네. 좀 요새 많이 접하고 있어요. 네. 특히 코비드 후에 네. 이게 좀 많이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네. 특히 우리 이제 이 채널을 많이 구독하고 지켜보시는 분들께서 목회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거를 옆에서 접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다음에 기회가 한 번 더 있다면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꼭 모실게요. 네, 이 주제가 감사합니다. 또 요즘 청소년들에게 가장 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네. 우리가 삶에서 또 내 자식뿐만 아니라 옆집 아이 다 우리 왜 아이 하나가 크면 한 사회 한 마을이 필요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 우리가 또 잘 지켜야지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세대니까. 그래서 많이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도움 줄 수도 있고 알므로써요. 그렇죠? 네. 그러면 다음에 한번 모셔서 이런 주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우리 전은영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선생님이 이번에 그 미국 소아과 닥터가 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주제를 나눴는데, 우리 한인 디아스포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저 한인 디아스포라는 부모님과 같이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유학으로 와서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런 젊은 부모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 주제를 다양하게 나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믿고요. 또 그런 피드백이 많이 왔어요. 미처 전달을 못했겠지만 너무 도움이 됐다. 이게 지금 젊은 엄마들이 방송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야말로 유학 와서 아니면 따로 떨어져서 타주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는 젊은 엄마들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대신 감사의 말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TV 기독일보 늘 건강하게 진행의 김금자였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요. 다음에 또 한 주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